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금요일이 됐습니다. 금요일에만 하는 인사법 있죠. 붉은 보내세요, 불타는 금요일 보내세요 라면서 많이 하는데요. 우리 시장도 붉은 보내면 참 좋을 텐데 멘토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주식하는 사람들은 붉음을 원하죠. 근데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0.2%대 상승을 해주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뭐니 해도 수급적인 부분들이 가장 크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면서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은 양매수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수급이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지만 상승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다음 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어요.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올라갈 폭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빠질 폭도 크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예상이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세계 시장에 대비해서 디커플링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계속 이럴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키높이를 맞춰가는 그런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은 아마 옵션 만기일 전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빠진다라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지수는 흐름들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우리 시장 좀 안정세를 찾지 못했고 수급도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 보여지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주식 잔소리 우리 정재현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잘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가능한데요. 먼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상담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샵 4989번으로 갖고 계신 보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저희 멘토님께서 직접 고민 상담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비전으로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려 있어요. 유튜브에 접속하신 후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은 실시간 방송, TV가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컴퓨터로도 볼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오늘장에 대한 잔소리 듣기 전에 오늘장의 특징주와 특징 섹터 살펴보고 오시죠. 네, 오늘 일정의 특징주와 특징 섹터 저희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잠시 후에 하나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오늘 시장에 대한 잔소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직은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있기 때문에 이 지수를 놓치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지수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사실 지수는 좀 상당히 쌉니다. 상당히 싼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시장에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좀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흐름들을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도 어느 정도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상승을 해주고 있다가 21선을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다시 회복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외국인 쪽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하락을 좀 바라고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다음 주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오늘 지수로 보게 되면 2100, 21선 자리대가 2114포인트예요. 5일선 자리대도 마찬가지로 2114포인트가 되는데 이 자리대는 지금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다음 주 옵션 만기일까지 61선을 좀 회복을 해주느냐 이 부분들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다시 한번 밀리는 모습들이 나와주게 된다라면 다시 한 2060포인트대 중반까지도 좀 밀려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 어닝 시즌이라든가 개별적인 이슈 부분들 때문에 밀려 내려올 수는 있어 보이긴 하는데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아래쪽 방향을 향하는 것보다는 위쪽 방향을 좀 택하는 부분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계 시장 자체가 지금 흐름들이 괜찮아요. 근데 한국 시장만 유난히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어느 정도 이 키높이는 좀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흐름들은 조정을 받는 부분들보다는 반등권역의 포인트를 좀 잡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참 예상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전저점을 깨는 모습들이 나와주다가 장 막판에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됐었는데 기관 쪽에서 매도에서 매수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흐름들이 좀 나아졌단 말이죠. 결국은 추가적으로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는 이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온다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거래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하고의 틀린 부분들은 하나가 있다라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지수를 그나마 가장 크게 이끌어가는 섹터가 IT 쪽이에요. 근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가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포진되어 있는 게 바이오 쪽이란 말이죠. 그러면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아줘야지만 시장의 흐름들은 좀 안정이 될 수 있다. 즉 코스닥 시장은 안정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글쎄요, 뭐 더 이상 안 좋은 얘기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한미약품이 또 한 대 때려 맞았었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제약바이오는 좀 덜 그만 빠져도 된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IT 쪽 섹터예요. 결국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려면 제약바이오에서 일단 빠져나오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새로운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IT 쪽 섹터에 있어줘야지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IT 쪽 섹터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지만 코스닥 시장도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제약바이오 쪽도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결국은 제약바이오 쪽 섹터보다도 IT 쪽 섹터가 강한 모습들이 나와줘야지만 코스닥 시장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얘기해 주셨으니까 지금 막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분식회계 의혹을 받았던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가 한 달 만에 재소환에 들어갔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주가로는 딱히 변동성 없이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바이오 섹터 쪽에서 다사다난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뭐 인보사부터 시작해서 한미약품도 일단은 반등을 하긴 했는데 자, 바이오 섹터 정말 일이 많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말 많고 탈 많은 섹터가 제약바이오 쪽 섹터인데요.
일단 중요한 부분들은 28만 원짜리대를 좀 지켜줬다라는 거, 그게 좀 가장 큰 의미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별일 다 있었어요. 별일 다 있었는 상황에서 일단 28만 원짜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었는데, 사실 뭐 다시 뭐 영장 기각 후에 또 검찰 조사를 한다 뭐 한다 얘기하는데, 그냥 좀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경영진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하게 된다라면 위축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바람은 어느 정도 이제 짧게 빨리 이걸 마무리를 좀 지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할 거고요. 투자자들의 마음이기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일개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지금 삼성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삼성 임원분들에 있어서의 뭐 투자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멈춰섰다. 그런 얘기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계속 이러한 부분들이 있게 된다라면 투자를 하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때 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상당히 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서둘러서 조기에 좀 마무리를 좀 지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사실 뭐 검찰 조사를 받는다 뭐 한다 해도 뭐 밝혀질 부분들은 밝혀지겠죠. 근데 오늘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된다라면 뭐 강보합세에 좀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삼성전자의 가장 중요한 라인대는 28만 원짜리대입니다. 이 자리대를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좀 더 끌고 가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삼성바이오 쪽에 종목군들을 물려 계신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상당히 좀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좀 보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갖고 있으신 분들은 주가의 변동이 없는 걸로 봐서는 뭐 이미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좀 갖고 가도 된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 소식이 나오고 난 이후에 네. 주가의 흐름들이 아니라 이미 검찰 조사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왔어요. 계속 나와서 두들겨 맞을 만큼 두들겨 맞았어요. 여기서 이제 더 얼만큼 더 두들겨 맞을까? 그게 제 개인적인 좀 생각이거든요. 결국은 일단 어느 정도 이 주가에 대한 하락 이 부분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는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더 버티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단 28만 원짜리대 깨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갖고 계신 분들 28만 원을 깨면 안 된다라는 이 이탈선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또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무려 90분 동안 만남을 가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자, 일단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앞으로 제2벤처붐을 가속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조언을 구한다라고 했더니 손정희 회장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공지능 AI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이 손 회장이 IT 분야나 신산업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하면서 한국에 자극을 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만남이 더욱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역시나 AI 늘 멘토님께서도 5G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IT 분야 굉장히 장기적으로 좋다라고 보셨는데 그러면 역시나 똑같이 같은 관점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뭐 지금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성장을 하는 그런 섹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데 어제의 그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관련주들도 좀 움직임이 좀 나왔었어요, 사실. 근데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도 뭐 시초가부터 갭상승 출발을 했었어요. 뭐 15% 이상, 16%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전형적인 지금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시장이 정말 좋았다라면 치고 날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떴으니까 일단 때리고 보자라는 그런 의도가 깔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가온미디어 자체가 61선 자리대를 지지를 하면서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61선 지지해주고 나서 반등이 나왔다가 어제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듯 하다가 밀렸어요.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기서는 절반 정도는 좀 차익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결국은 기준 라인 때는 이거예요. 61선 자리대. 이 자리대를 깨지가 않는다라면, 즉 11,500원 자리대를 깨지 않는다라면 보유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자리대가 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래? 나도 이제 신규로 한번 접근해봐? 여기서 하는 자리대가 아니고 기다렸다가 이 자리대가 지지가 되는 흐름들이 보이게 된다라면 그때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인공지능 관련주들에서 가온미디어가 지금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같이 봐야 될 부분들이 이 지금 로봇 관련주들까지도 같이 테마가 형성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좀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로보로보 같은 기업들도 있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여기에서 보게 된 이 마디의 목표치까지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이제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거래량이 증가가 됐다가 감소가 됐고 여기서 다시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가 감소가 됐단 말이죠. 근데 이쪽에 있는 거래량보다 이쪽에 있는 거래량이 더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전고점을 넘어갔는데 우선은 여기에서는 치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이렇게 박스권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6,000원을 좀 기점으로 해서 6,000원 아니네 한 5,900원 이 자리대를 좀 기점으로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전략이 좀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5,800원 자리대 5,900원 자리대 이 자리대를 좀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하는 전략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참고해 가시면서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저희 쪽으로 샵 4989번으로 문자 주셔도 되고요. 혹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들어오는 순서대로 차례차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빨리빨리 문자 전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잠시만요. 네, 전년 대비해서는 56% 하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시장 예상치보다는 상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시장 예상치보다 상회했다라는 거는 일단은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삼성전자 일단은 오늘 약세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예상치를 일단 부합은 했어요. 부합은 했는데 원체 눈높이가 낮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거기다가 또 기다렸던 부분들이 아마 화웨이 쪽에 기대를 좀 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스마트폰에 있어서의 이 깜짝 판매 이 부분들도 좀 시장에서는 좀 기다리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실적이 좀 좋아지거나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여기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1%대의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 이 자리대를 지지해주는 흐름, 즉 45,000원 자리대를 지지를 해준다라면 다시 한번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목표치가 찼어요. 목표치가 찼기 때문에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고 그 자리대의 눌림목 자리대가 45,000원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 자체적으로는 잘 견디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 있어서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 그러니까 지수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이 주가 흐름들이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들은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 이 부분들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있어서의 수급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좀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단 말이죠. 결국은 지수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아니라 주가에 대한 추이를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시장에 있어서 보게 된다라면 누적적인 부분들을 좀 보자고요. 누적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올해 들어서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 물량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도였었어요. 매도인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5조 3천억 가까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결국 그러면 뭘 볼 수 있냐면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시장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좀 한 가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PPT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부분들을 좀 놓고 볼 수가 있냐면은 지금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 코스피 시장 그리고 삼성전자하고의 외국인 순매수 추이를 좀 보시면 초록색 선은 삼성전자를 제외했을 때의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고 회색 선은 삼성전자의 외국인 누적 순매수예요. 결국 보게 된다라면 지수가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 즉 바닥권역에 있을 때는 삼성전자를 외국인 쪽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보인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결국은 시장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줘야지만 시장의 흐름들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보게 된다면 일단 뭐 삼성전자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에 대한 순매수 추이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결국은 과거에 있어서 바닥을 찍고 나서 1월 달에 반등이 나왔을 때의 주가 흐름들은 외국인들이 끌어올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외국인 쪽에서의 순매수가 나와줘야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삼성전자 이외에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 어떤 부분들을, 어떤 기업들을 순매수를 했을까, 이걸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4차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 또는 배당을 좀 많이 주는 배당주들, 이런 쪽에 외국인 순매수가 좀 늘어났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니까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LG화학 같은 경우도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주가의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다시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은 좀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삼성 SDI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쪽이죠. 향후에 대한 먹거리, 성장에 대한 부분들, 새로운 먹거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SDS도 유일하게 좀 4차 산업에 관련된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착실하게 좀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결국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은 좀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마지막으로 보면 SK 같은 경우는 지주사죠. 보통 배당을 좀 많이 주죠. 지주사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신저가 수준으로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면 배당을 많이 준다라고 했던 이런 SK 같은 기업은 배당을 염두를 해둔 그런 포지션 자체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결국은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는 올해 상당히 좀 많이 매수했어요. 매수하고 난 이후에 지수는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라줘야지만 지수는 상승을 할 수 있고, 최근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를 한 부분들을 보니까 새로운 먹거리가 있는 쪽 섹터들을 매수를 많이 해줬더라. 그러면 결국은 시청자분들도 혹은 투자자분들도 이런 쪽에 있어서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 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매수를 하는 그런 포지션을 좀 정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부터 해서 관련한 지수 이야기까지 총체적인 흐름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또 특징 섹터 또 하나 더 짚어볼 게 있죠.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이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한 이후에 관련된 소식들 계속해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한국에서는 현재 약간 일본 제품을 불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관련주들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죠. 유니클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신성통상도 12.86% 오르고 있고요. PN풍년, 부방, PN풍년은 특히 상한가까지 또 도달을 했었고, 일본 펜이 원래 좋다고들 하는데 일본 펜 쓰지 말자라는 또 얘기까지 나오면서 모나미도 17%가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일본산 관련한 이런 불매 운동, 아무래도 단기적인 이슈다라고 보고 접근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단기적인 이슈로 봐야 되죠. 근데 여기서 공통점은 부분들은 사실 싸요. 이 주가에 대한 수준이 쌌었어요. 개별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흐름들이 나온 건데, 자, 모나미의 차트예요.
대량 거래. 굉장하네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였는데 이거를 뭐 참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인데 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뭐 이것도 아니고 뭐 일본 제품 여러분들 불매운동을 했을 때는요 소리 소문 없이 하셔야 됩니다. 불매운동 합시다라고 이렇게 떠들어 다니게 되면 일본이 그거 다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아요. 모나미 같은 경우도 3,700원 이 정고점짜리대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좋은데 특이한 부분들은 뭐냐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냥 전향이에요. 그냥 전향인데 지금 주당 자산 가치보다 싸게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뭐 이 종목을 좌지우지하는 뭐 그런 뭐 메이저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쪽에 있어서의 한탕거리 뭐 이렇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불매운동 뭐 하면 좋죠. 불매운동 하게 되면 뭐 좋은 게 아니라 뭐 빨리 해결이 돼야 되겠죠. 빨리 만약에 해결이 된다. 뭐 지금 뭐 이렇게 막 이런저런 분석을 했을 때 일본 선거 때문에 그런다, 참의원 선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만약에 끝나고 난 다음에 정격 합의 물으면 다 죽어 나가나요? 뭐 그럴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소재 쪽을 보면 대충은 알아요. 소재 쪽 보게 되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필수 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국산화한다? 힘듭니다. 냉정하게 힘들어요. 힘듦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매년 1조 원씩 투자를 하겠다.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나왔다가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얘도 똑같습니다.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3,800원 깨면 그냥 다 전량 차익하는 뭐 그런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PM 풍년도 한번 볼게요. 저 정말 궁금한 게 풍년 이 밥솥은 왜 움직이는 거죠? 글쎄요. 과거에 저희가 어렸을 때 코끼리 밥솥이 좀 상당히 유명했었어요. 되게 옛날에 그 태어나셨나 나이 봐요. 좀 있으시면서 그거 모른 척 하시면 모르겠네요. 그거 안 돼요. 이미 그 나이 연세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는 나이예요. 저야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이렇게 들었지만 코끼리 밥솥이라고 해서 이게 이 코끼리 밥솥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밥솥이 좀 상당히 좋았었어요. 근데 그걸 그 부분들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PN 풍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참 요 앞에 PN 요거 해갖고서 뭐가 풍년이다 뭐 이렇게 방송상에서는 얘기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 친구도 보면 주당 자산 가치가 3,300원대예요. 3,300원대인데 주가 수준이 2,000원대에 있었으니까 요거 한번 이 기회에 한번 뻥튀기해서 차익하자라는 그 의도적인 게 상당히 강하다. 그러면 이미 정고점 번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 일단은 추격 매수하지 말고 기다리자. 그런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근데 기다리고 네 말대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안 받는다.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그냥 보내주세요. 내게 아닌가 보다 그렇게 하면 되고 향후에 실적을 기반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소재주들 상당히 강했었어요. 소재주들 강했었는데 덕산 네우룩스며 이녹스 첨단 소재며 뭐 워닝 머티리얼즈며 이런 기업들 차익 나온단 말이에요. 동진 세미캠 차익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들 기업은 정부에 있어서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 지원금을 받고 뭐하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불매운동 그 부분들을 했을 때에 글쎄요. 과연 불매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의류 쪽에 있어서 신성통상 다시 좀 돌아가서 보게 된다라면 뭐 신성통상 같은 경우도 뭐 그 얘기가 있죠. 의류 쪽에 있어서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거다. 뭐 유니클로를 좀 대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디자인이 정말 이상해요. 이게 디자인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유니클로 옷은 상당히 깔끔하고 이뻐요. 근데 신성통상 물론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디자인이나 이런 것 자체가 다 틀리단 말이죠. 질은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디자인이 별로해서 인기가 없어요. 그럼 사실 거예요? 그렇게 너무 단적으로 비교하시면은 안 살 거잖아요. 그죠? 본인만의 취향에 맞춰 있겠죠. 이게 뭐냐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과거에 지금 그 저희 어르신 때
50대 이상 뭐 이렇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이런 게 됐어요. 근데 20대, 30대 지금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뭉치자 해갖고 뭉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인 플레이가 상당히 좀 많은 지금 세대예요. 물론 이 부분들로 인해서 뭉칠 수도 있죠. 뭉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이슈예요. 단기적인 이슈. 그리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불매운동을 하자 뭐 하자 이런 얘기 상당히 좋죠. 애국심도 고취될 수 있고. 근데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정부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저는 정부가 관가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라고 저는 예전부터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의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팽겨쳐 준 것밖에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일본산 제품에 있어서 불매운동 이 부분들은 주가가 싸기 때문에 한탕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지 이걸 따라 들어가서 수익을 낸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과거에서부터 물려 계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도하고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장기적인 이슈에 불과하다라는 점 잘 참고하시면서 혹시나 들어가야지 생각하셨던 분들은 한 번 더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갑자기 또 속보가 하나가 떴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이 인보사 임상을 재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뜨면서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7.86% 오른 25,400원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 가격적으로 보면은 매력이 있고 아직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기대감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또 관심을 가질 법한 소식인 것 같아요. 글쎄요. 뭘 보고 이게 싸다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적 참 아이고 나 참 제약바이오 섹터 실적 일단 안 좋고요. 근데 주당 자산 가치가 31,000원대예요. PBR 뭐 2배 정도? 제약바이오 쪽에 보게 된다라면 상당히 좀 싼 편에 속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문제. 개인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집단 소송하고 있는데 과연 그 부분들에 있어서 해결책은 어떻게 할 거며 그거 보상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마련할 거며 그거 자체가 저는 문제가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과는 했지만 뭐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뭐 있다? 그거 가봐야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를 보고 나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소송각이에요. 소송각. 분명히 개인 투자자분들 기만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미 경영진은 알고 있었다라는 그 기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 이렇게 큰 피해가 나게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상을 할 거냐.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등입니다. 반등이니까 이거 그냥 반등 나오게 되면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고요. 전 경영진의 윤리적인 부분들을 좀 상당히 중요시하게 보거든요. 한미약품도 요번에 실망 겁나게 했어요. 한미약품. 그 뻐꾸기 공시 하루에 몇 번씩 요번에 뭐 계속 그랬어요. 장마감 위에 공시. 전 경영진의 그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도 한미약품 관중에서 삭제시켜버릴 거고요. 코오롱 생명과 코오롱 그룹주들 싹 다 일단은 관중에서 배제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기업 보지 마세요. 네, 코오롱 생명과학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시다면 반등 시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사실은 오늘 뭐 금강산 관련한 이슈도 있고 개성공단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얼른 상담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 관련한 이슈들은 카톡방에서 좀 안내를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카톡방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 샘플러스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시고 들러오시면은 관련한 이슈 소식 한번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첫 번째 상담 바로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나스 미디어고요. 네. 42,800원에 네. 20%네요. 42,800원에 20%요? 네네네. 네네. 그럼 언제쯤 들어가셨나요? 이건 몇 개월 전이요. 한 3개월 됐나? 아, 그 정도 그러세요. 된것 같아요. 그러면 5월에 한번 기회가 좀 있었는데 매도 시기를 놓치셨네요. 그때 네, 더 아쉬움이 크실 것 같은데요. 멘토님 상담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예, 나스미디어가 좀 많이 빠졌어요. 일단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 광고 쪽요. 네, 광고도 하고 있고 이런저런 사업도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봐야 될 부분들이 지금 이쪽 섹터의 주가 흐름들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지금. 이쪽 섹터가. 그래서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온 그런 모습인데, 네. 광고 쪽이나 온라인 마케팅 쪽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좀 커나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네네. 근데 대응을 조금 못 하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가가 이게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어 보여요, 어머니.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게, 한 2달 정도 되셨다고 했었죠? 네,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2, 3개월. 아무래도 이거 3만 원 초반대까지는 일단은 좀 러프하게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러면 전문가님, 네. 추가 매수해도 혹시 될까요? 일단은 추가 매수는 20%이시니까 네. 추가 매수 일단 첫 번째로는 반대.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잠깐 요거를 한번 이렇게 그리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게 되면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빠졌어요. 네네. 지지를 받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평선들도 이렇게 둘어 놓게 될 거예요. 그럼 빨간색 선이 이게 21선 이렇게 상승으로 돌리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 매수라는 게 좋거든요. 추가 매수를 해도.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3만 원짜리 때까지는 여유 있게 좀 보자라는 의견 드리고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37,000원대, 37,500원 그걸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에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어머니. 방향성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더 주고 사더라도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 시간이 더 짧게 단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한 37,000원 선상 올라오는 거 보고 그렇죠.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대신에 만약에 3만 원 언저리 때까지 안 빠지고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가게 되면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예.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전문가님 네. 혹시 지지를 좀 받고 그러니까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 시점 네. 한 6개월까지는 안 걸리겠죠. 그 정도까지는 안 걸릴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안 네. 걸리겠고요. 네. 아니 저도 처음에 이거 매수할 때는 네. 연말까지 길게 가져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요즘 시장도 안 좋고 해서 많이 빠져가니까 이거를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단가를 낮추는 게 좋은지 지금은 아니면 아니에요. 시장이 좋아지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 네. 일단 가능성은 있죠. 네네. 종목은 괜찮아 보여가지고 네네. 이제 연말까지는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조금만 더 가져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네. 기원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다음 상담 전화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모두 투어요. 모두 투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 24,300원이고요. 네. 20%. 이번 상담 한번 했었는데. 20%요? 네, 24,300원에 20%. 24,500원. 24,500원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24,500원에 20% 비중이라고 하십니다. 멘토님 상담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이거- 두 번에 한 번 했었는데. 이거 상담했었죠? 한 번 했었어요. 한 그죠, 어머니? 2개월 좀 됐나요? 반등 나왔을 때 매도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안 했어요, 제가? 보유를 하라고 된 것 같았었는데. 보유를 하라고? 예, 아닌가? 어머니 그 상담을 예. 여러 군데에다 하셨구나. 그때 한 번 한 것 같았어요. 한 번 했었어요. 자, 일단 어머니 이게 24,000원대에서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네. 그 부분들 때문에 좀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인데
여행의 성수기가 언제죠? 지금 7, 8. 그렇죠. 이제 3분기가 여행 성수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 지금 주가가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또 반대로 보면 지금 뭐 일본 관련해서 뭐 이런 얘기 이런저런 얘기가 있죠. 뭐 네, 불매운동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본도 가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약해지는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몇 달 지금 이게 보유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일단은 어머니 예. 부화하니까 손절하시라고 하면 못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기다리세요, 어머니. 기다리셨다가 21,000원 네. 21,000원 오면 다시 전화 주세요. 예. 싫어요, 어머니? 아니. 싫으면 안 하셔도 되고. 이만, 전화 잘 안 됩니다. 21,000원 오면 전화 주세요, 어머니. 또 예. 아시겠죠? 네, 지금 손절을, 그 전문가님은 손절을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 반만 손절. 반만이라도 하셔도 되는데 네. 지금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예. 좀 기다렸다가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예.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순환매가 좀 나올 거예요. 예. 그 순환매가 나올 때를 활용을 해서 교체할 건 교체하고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 힘내시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2342번님이 한국전력 매수가 28,000원이시고요. 비중은 20%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한국전력 일단은 계속해서 박스권 내서 좀 머무는 모습인데요. 근데 이제는 여름철이니까 에어컨 사용량 많아지면서 전력 사용량도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력 수요가 많아지겠죠. 근데 이 한국전력은 이번 정부의 최대 피해주입니다. 전기 가격 인상 못한다, 안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국전력 그럼 적자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거 적자나게 되면 누가 보상해 주나? 뭐 이런 부분들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전기 가격 인상 얘기가 좀 있었었는데 뭐 검토한 적 없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거 지금 가격 인상 안 하면 이거 계속 적자 들어갈 거예요. 지금 보면 이거 이제 전망치가 뭐 내년도에 3조 나갈 거다 뭐 할 거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2분기도 적자해요. 2분기도 적자. 3분기 흑자? 글쎄요. 이게 흑자가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력 수요가 많으니까 3분기는 흑자가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도 지금 이게 발전 단가가 원자력이 가장 싸요. 근데 원자력을 안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익성도 엄청나게 줄어들 거란 말이죠. 결국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면 뭐 과거의 저점 자리대를 깰까? 뭐 이런 부분들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박스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박스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반등 나오게 되면 좀 종목 교체를 좀 하는 전략이 좀 더 좋아 보이니까요. 그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반등 시 종목 교체 의견 한번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상담입니다. 2476번님이 인포마크 13,700원에 8% 비중으로 갖고 계세요. 자, 인포마크 AI 관련한 디바이스 쪽으로 지금 산업을 하고 있는데 차트를 보니까 굉장히 막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에요. 인포마크. 네. 13,7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나마 비중 8%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타 치지 마세요. 이거 대응도 못하면서 왜 단타를 치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 1번 구간에 매수를 했으면 차익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뭐 추격 매수 잘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매도를 못한 거죠. 그리고 2번 구간에 눌렸을 때 요때 샀던 거는 이거 대응 안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셨어요. 근데 오늘 만약에 오늘 매수했다. 대응 진짜 안 하신 거죠. 대응을. 241선 자리대하고 21선 자리대가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여기. 근데 여기가 11,000원대예요. 11,000원대. 리스크가 좀 큰 그런 상황들이 거의 20%에 가까운데 그나마 다행인 부분들은 거래량이 좀 줄어든 상태에서 하는 건데 이거 반등 나오게 되면 인공지능이고 뭐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 21선 깨면 11,500원 깨면은 리스크 관리 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13,000원 위에는 일단 매도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아, 그러면 추가 매수 한번 해볼까?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추가 매수는 좀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반대한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한번 잘 참고해 가시면서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이어지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일단은 코스피 다시 좀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이 다음 주에 코스피가 2분기 실적 변수 지켜보면은 2100선에 안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전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멘토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뭐 이걸 예상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같습니다. 다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빠지는 자리대보단 올라가는 자리대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디커플링 되는 그 강도 차이가 심도가 너무 깊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키높이를 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투자자분들이 꼭 지키셔야 될 거 무리수 두지 말라라는 거, 신용, 미수, 뭐 이제 스탁론 뭐 이런 것들 있죠. 다 털립니다. 다 털리니까 절대 지금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지금 보유한 기업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섹터냐 아니냐 그 부분들을 꼭 한번 직접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못 찾아보겠다 싶으면 전화 주세요. 전화를 주시면 되니까 그러면 제가 뭐 말씀 조언해 드릴 건 조언을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슈가 많았던 한 주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이번 한 주 많이 피곤하셨을 것 같은데요. 주말 편히 쉬시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